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기출문제 분석 및 리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즉 32회부터 36회까지의 기출문제에서 콘택트 렌즈 과목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어떤 것들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콘택트 렌즈는 2교시에 20문제, 3교시에 10문제 라고 해서 총 3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일 과목으로는 조제 및 가공, 굴절 검사 다음으로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많은 문항수를 가지고 있고요. 2교시, 3교시에 모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2, 3교시 점수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프트, 하드, 그러니까 RGP죠. 그리고 실리콘 하이드로겐 이렇게까지를 서로 비교하는 특징들을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비교해서 조절은 누가 많이 해야 되고 폭주는 어떻게 되고 굴절력은 더 많아져야 되냐 낮아져야 되냐 이런 것들을 근시 원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비교해 놓으면 보통 한 문제 정도는 거의 꼭 출제되는 편이니까 도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팅은 플랫과 스팁 피팅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저런 피팅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들을 또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막판에 고민해 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라고 하면 토릭에서 라스버 그리고 전체 직경과 베이스 커브의 변화 관계들 0.5mm 변화시켰을 때 0.3mm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관계들 한 번 더 키울 때 키우고 낮출 때 낮춘다 이런 관계들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 또는 RGP라고 했을 때는 처방 굴절력 최종 처방 굴절력 어떻게 할지 덧댄 굴절력이 얼마일지 눈물 렌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은근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전체 직경 베이스 커브 그 다음에 세그값 이제 소프트보다는 하드에서는 세그 값이 나오죠. 소프트는 아무래도 흐물거리는 부분 때문에 모듈러스가 낮아서 이게 아무래도 모양 유지가 쉽지 않다 보니까 세그 값이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RGP에서는 모양 유지가 되니까 세그 값이 언급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 값이 높아진다, 스티프해진다 라는 거고요. 세그 값이 낮아진다, 플랫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요거의 서로의 관계들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시 종류에 따른 처방 렌즈 종류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면 소프트, 토릭 소프트 또는 구면 RGP 또는 구면 하드, 구면 RGP 또 구면 비구면 크게 상관없고요.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가지고 확실히 정리하셔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용액은 침전물과 소독에 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빠졌지만 멀티포컬 멀티 용액 다목적 용액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어떤 게 어떤 성분을 뜻하는지 이런 것들 정리 한번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함수율, EOP, DK, DKT, 접촉각 또는 수분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게 정리. 그 다음에 각막난시 구하는 방법, 케라토미터 보고 각막난시 구하는 방법, 세극대 현미경, 각막 공률계, 케라토미터, 공률계 이런 기계들까지도 정리할 게 생각보다 많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점수 잘 안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점수를 받아야 합격하고 하니까 막판에 한 번 더 보시길, 요거 나오는 것들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2에 보면 요 검은색 글씨는 이론이고 오른쪽 푸른색 글씨는 실기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문항수가 조금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35회까지는 실기 문항수가 7문제로 조금 작죠. 자, 눈물, 각막 산소 공급, 수분성, 함수율, 재질, 중심 두께, 다음 RGB 처방, 이거 두 개 비교, RGB 피팅, RGB 처방, 여기도 RGB 처방, RGB 피팅. 그러니까 RGP에 관해서 처방 렌즈 굴절력, 베이스 커브 결정, 눈물 렌즈 결정, 덧댐 결정, 이거를 못하면 많은 경우는 다 6문제를 그대로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눈물 렌즈까지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5, 6점을 거의 거저먹고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만의 편법으로 외우는 공부를 하든 찍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 정석으로 풀든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고요.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풀이 과정을 써서 맞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정답만 맞으면 되는 거라서 어떤 방법이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법 거의 단골 토릭에서는 나올 거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실리콘 하이드로겔 나오고 감염, 이제 요 가시화메바는 아마 1교시로 넘어가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 질환은 1교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소독, 관리용액, 침전율, 굴곡, 모노비전 이렇게 등장하는데, 지금 이때도 안 나왔던 거는 제작 방법, 제조 방법이 아직 등장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선반, 회전, 주형, 주조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난시축 안정화 방법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번에 또 EOP 각막 공률계, 요거 이제 각막 난시 찾거나 각막 공률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SCL은 소프트고 HCL은 하드예요. 쭉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올 거 비슷하게 나왔고 이러는데, 여기도 이제 그건 없습니다. 자들은 재질 이런 거 나왔는데 제조 방법이 없고요. 제조 방법은 없고 여전히 걔는 또 없죠. 난시축 안정화 방법. 생각보다 그거 중요하다고 많이 나온 걸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 아예 배제를 한 건지, 우리가 이제 만드는 방법은 너무 일회용 렌즈, 팩 렌즈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배제를 한 건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는 21에 34에는 안경 콘택트 비교하는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다 물어봤네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고, 노안은 처음으로 멀티포컬이 나왔습니다. 계속 모노비전 나오다가 멀티포컬이 처음 등장했고, 다음에 정점 보죠. 당연히 해야 되죠. 요거 난시값 주의하셔야 됩니다. 난시값 주의. 난시값 숫자가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4가 아니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 굴절력을 생각해 보면 4가 넘으면 보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침전물에 관한 거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애들이 계속 나왔다. 이때 처음 나온 거는 요거 정도 정도가 처음 나왔고, 나머지는 계속 나오던 것들이 그래서 언급됐다.
다음에 22년도 35회 문제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전에랑 크게 다르지 않고 가시홍채 직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역기화 콘택트 렌즈가 한 번 또 등장을 했고요. 다음에는 노안 교정 그냥 나왔던 그 모노비전이었으니까 이때도 마치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RGP에서 굴절력 계산하는 것 빼고 정점 보정 굴절력 계산하는 것 빼면은 계산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냥 거의 다 암기 형태다 보니까 확실하게 물리적 특성, 함수율, EOP 같은 물리적 특성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제가 앞에 첫 장에 적어놨던 이런 비교 형태로 정리하시면 저 카테고리에다가 쭉 비교해서 적어보면 저 정도만 알아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는 한 80% 이상 80-90% 정도의 문제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작년 23년도 36회 문제 보면 전체적으로 실기 문제가 좀 늘었죠. 여기가 많아졌으니까. 자, 이제 잘 등장 안 하다가 등장했던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아지니까 얘가 세 개가 동시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력 중심 얘도 등장하고 침착물도 칼슘, 지방 둘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노안 교정 그대로 나왔고 처방렌지 디자인도 두 문제나 출제했고 왜냐하면 실기 쪽으로 낼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실기 쪽으로 투자하면서도 이론에서 한 문제씩만 했던 문제 유형을 두 문제씩 내고 이랬었습니다. 다음에 조명법, 다음에 이제 실험어 검사, 눈물 검사가 이제 늘어 나왔고요. 눈물 검사. 다음에는 플로레시 패턴, 이제 진난시 도난시 나왔고 그림 문제였고요. 다음에 라스법도 이거 그림 문제였고요. RGB 피팅, 단백질 제거제 이런 나왔었으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3교시 문항수도 늘었지만 3교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3교시에 컬러 그림집이 나오죠. 그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모의고사에 있던 책에 있던 인터넷 찾아보던 단톡방에 요구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올려주면 또 보던 이런 식으로 하던 어쨌든 첫 번째 각막 지형도의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토포라고 하는 각막 지형도에서 직난시, 도난시 그림이랑 원추각막, 부정난시까지의 그림은 조금 한번 눈에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색깔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면 요런 것들인지 요런 거 한번 봐두실 필요 있고요. 두 번째는 플로레신 패턴이죠. 패턴인데 작년처럼 직난시, 도난시 이런 거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팅 구분할 수도 있죠. 플랫이냐 스팁이냐에 따라서 눈물 차오르는 색깔 보고 어디 중심에 찾냐 주변에 찾느냐에 따라서 플로레신 패턴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역기화 렌즈 우리가 이제 드림 렌즈라고 하는 드림 렌즈 OK 렌즈라고 하는 옵살몰로지 렌즈 그거에 대해서도 그림 문제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 거 문제집 있으신 분들은 제 거 문제집에 한 문제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중간에 밑에 이렇게 웃는 것 같은 선 있는 거는 그거는 배제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플로레신 차 있는 부분이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통 우리가 그걸 불스 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들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 보셔야 되는 거는 침전물 그림. 침전물. 얘가 단백질 침전된 건지 지방 침전된 건지 칼슘인지 국시에 나왔던 점액군지 그다음에 젤리 펌프인지 이런 것들 침전물에 대한 그림 봐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작년처럼 라스법이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요거야 뭐 방향만 오른쪽 왼쪽이냐만 정하는 것만 찾아내면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요거는 뭐 그림 문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그거 하드렌즈 렌즈 구조에 관한 그림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컬러까지는 이거는 컬러로 내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흑백으로 낸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부분 A, B, C, D 지정해 놓고 여기가 뭐라 부르냐 또는 뭐 주변부 커브는 어디냐 기본 커브는 어디냐 굴절력 커브는 어디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들도 글로는 잘 푸지만 한글로는 그림으로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해놓으셔야지만 이제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조명법, 세극대 혁명의 조명법이 있죠. 조명법 그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그림 틀이 몇 개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그 작년에 나온 것 같은 그림틀 제가 비슷한 거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틀을 눈에 좀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을 만들었을 때는 무슨 검사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림으로 받으실 필요 있다. 뭐 얘가 꼭 컬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 문제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 그림에 대해서는 콘택트 렌즈에서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컬러 그림으로 내면서 가장 이득 볼 과목이 저는 콘택트 렌즈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비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잘 모르겠으면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데 사진을 올려놓고 질문하시면 언제든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제조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 세 가지니까 선반이냐 회전이냐 주형 주전 세 개니까 그거에 대한 간단한 정리 정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난시축 안정화 방법 안정화 디자인 프리즘 벨러트니 드렁케션이니 동적 안정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해두실 필요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고 작년에 실험호거 검사가 나왔으면 올해도 실험호거 검사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반복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BUT라고 할 수도 있고 TBUT라고 할 수 있는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또는 얘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거지만 뭐 페놀 레드실 실험어랑 비슷하게 아니면 로즈 벵갈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TBUT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어를 빼고 보통 BUT라고 많이 하고 요거를 NIBUT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비접촉이라고 비침습이라고 붙여서 NIBUT라고 하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 체크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BUT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는 봐두실 필요가 있겠고 RGB 계산하는 거 당연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안 나왔던 게 그거 있죠. 마이너스 렌즈 디자인. 그러니까 주변부를 두껍게 한다. 그다음에 중심을 얇게 한다 디자인이고 플러스 렌즈 디자인 요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렌즈 두꺼울 때 주변부를 얇게 하고 주변부를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왔을 텐데 렌티큘러 렌즈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아예 안 배웠으면 다시 지금 안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한번 봤던 분들은 찾아서 한 번 더 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거 다시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기출에 안 나왔던 거는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준비하시고 12월 14일 날 시험 치고 1시 45분에 나오면서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바라면서 복쌤의 영상은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